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수장 박양우 장관이 신임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벤져스가 개봉하기 이틀 전인 4월 22일 취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커 나가려면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지금처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첫날에 전체 스크린의 80%를 점령해버리는 이런 스크린 독점 현상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왜? 아니 나는 어벤져스가 극장에 떡칠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그 영화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서 본 거다. 근데 지금도 어벤져스 좌석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지도록 이걸 앞으로 법으로 막아버린다고? 정부가 뭔데 내 영화 관람의 권리를 제한하냐? 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열받는 포인트는 이해는 합니다만 팩트는 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벤져스 개봉은 4월 24일이었고 박양호 장관의 저 발언이 나온 건 이틀 전인 4월 22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장관이 어벤져스가 극장 점령하는 꼴을 직접 본 다음에 열이 받아서 저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개봉하기 전부터 스크린 상한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장관으로 오시기 전에는 바로 CJ ENM의 사회이사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CJ ENM. CJ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 자기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극장인 CGV에서 곧바로 그냥 틀어버리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국내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문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회사의 출신이니까 장관 후보로 임명됐을 때부터 그 경력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대기업 영화 프랜차이즈에서 일했던 사람이 문체부 장관으로 오면 어떡하냐. 뭐 이거 대기업 위주의 영화 구조를 더 공고히 할 사람을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 얘가 뭐 도대체 공정히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비판을 엄청 받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취임하자마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바로 저런 말을 해버린 겁니다. 나는 대기업의 대변자가 아니다. 앞으로 다양성 영화의 육성을 위해서 스크린 상한제도 추진할 거니까 내 진정성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저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타이밍이 묘하게 얽혀버리면서 마치 100% 어벤져스만을 타깃으로 한 발언처럼 이제 언론에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조금은 오해를 섞어서 있는 대로 열이 받아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뭐 용산 아이맥스는커녕 뭐 일반 아이맥스도 그렇고요. 아이맥스는커녕 일반관도 자리 구하기 힘들어 죽겠어서 이제 짜증이 나는데 언제 스포일러 당할지 모르겠어서 당장 극장을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짜증이 나는데 또 정치인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네. 나의 고통을 이용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난리가 나버린 거죠. 자, 근데 이번 이 법안 자체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공부를 더 해야 하고 이 정치적인 좀 문제다 보니까 사실 관점에 따라서 워낙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 사안이라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법안에 대해서 어설프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대신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바로 앞으로 진짜 이 스크린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면 그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지도 모를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스크린 상한제 얘기가 퍼지자마자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던 반응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야, 니네가 재밌는 영화 만들기만 해봐라. 아,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건데 왜 자꾸 법으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 재미없는 영화 억지로 극장에 건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볼 것 같냐? 뭐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대중의 뭐 뉴스에서는 어찌 보면 좀 대중의 그릇된 분노처럼 뭐 비출 수도 있겠는데 현실을 따져보면 이제는 좀 틀린 말은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영화라는 예술 매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좀 극장이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왓챠 플레이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 이제 디즈니도 자기들 자체 플랫폼 만든다고 하고 있고 뭐 다른 데로 가면 IPTV도 있고 네이버에서 몇천 원만 주면은 예전 영화 웬만하면 다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극장이라는 공간에 이제는 공공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채널이 극장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 문화 복지와도 직접 관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소비자들의 선택지 중 하나 정도로만 극장이 좀 전락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죠. 그냥 개봉 중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돈 주고 영화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극장에 가면 되는 거고, 뭐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개봉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올라오는 VOD 돈 주고 다운받아서 집에서 보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은.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극장은 국민 문화 복지에서 아주 중요한 공공장소다. 그러니까 특정 영화의 극장 스크린 독점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영화, 뭐 다양성 영화들 중에 재밌는 작품들이 엄청 많은데도 진짜 정말로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빛을 못 보는 엄청 안타까운 상황이 맞다면 이걸 법으로라도 살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구호들이 조금 나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맞아. 저런 대단한 작품들이, 저런 좋은 작품들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건 너무 부당하지. 그러니까 법으로라도 좀 밀어주자.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가 사실 얼마나 있냐는 거죠. 진짜로 안타까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밀어주고 싶고 응원하고 싶어지는 영화보다 진짜 뭐 저런 영화가 지금 2019년에 나오냐고 조롱하고 싶어지는 영화가 더 많은 게 지금 한국 영화 씬의 현실이잖아요. 저는 진짜 정말 관계자분들께 죄송한 말이지만 걸복동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걸복동이라는 워딩보다 더 좋은 창의력을 보여주는 한국 영화가 과연 지금 몇 편이나 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영화들을 법으로 밀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한국 영화계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불공정한 경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 영화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저는 지금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영화가 이야기 위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화가 이야기가 아닌 캐릭터 위주로 흘러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전체 이야기를 먼저 구상을 해놓고 그 이야기 안에 세부적인 캐릭터를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잡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막 자꾸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무리해서 막 끄집어오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얼핏 보기에 매력적인 캐릭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통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이야기를 던져줄 만한 캐릭터부터 먼저 찾아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캐릭터의 사연과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캐릭터의 상황만 해결이 되면 영화의 전체 이야기도 그냥 아예 끝이 나버리는 그런 단편적인 서사 구조를 가지는 영화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상상을 해서 이야기의 결을 다채롭게 쌓는 게 아니라 일단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상황으로만 어떻게든 이야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판에 박히고 상상 가능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진짜 고이고 고이다가 결국 나와버린 진짜 기념비적인 영화가 바로 자왕 엄복동이잖아요. 정말 소재로 삼은 캐릭터의 사연과 주변 상황에만 영화의 모든 이야기가 의존이 되어 있는, 그래서 너무나 예상하기가 쉬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진 영화가 나와 버린 거죠. 그리고 좀 며칠 뒤에 이제 실제로 개봉을 해봐야겠지만 사람들이 걸캅스 예고편이 나오기도 전에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다 예상해 버리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특성 때문인 겁니다.
영화가 죄다 캐릭터에 의존해서만 이야기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캐릭터란 것도 사실 이제 너무 판에 박힌 캐릭터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대충 저 캐릭터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게 이제는 너무 눈에 다 뻔히 보여버린다는 거죠. 엄복동 걸복동 시리즈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영화들도 한번 캐릭터 위주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캐릭터 설정 이상의 이야기를 뽑아내는 영화들이 정말로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나마나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영화들이 계속 뽑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만든 영화는요, 이미 잘 짜여진 이야기 구조에 캐릭터가 던져져 있는 모양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캐릭터한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캐릭터의 특성에만 의존해서 이야기를 짜다 보면 그 캐릭터한테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은 사실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나마나 예상 가능한 수준의 영화들이 계속 뽑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상업 영화들이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쳐도 다양성 영화, 진짜 다양성 영화에 문제가 또 있어요. 사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업 영화보다는 다양성 영화를 거의 20대 80 비율 수준으로 훨씬 더 다양성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그런 저조차도 사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이 영화를 과연 주변 지인들한테도 재밌다고 내가 추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문득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힘든 평일의 일과를 보내고 온 사람들한테 주말에까지 이 머리 아픈 영화를 한번 보라고 내가 권할 수가 있을까? 솔직히 저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좋은 의도와 좋은 메시지를 좋은 완성도로 담아내는 영화들 참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편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정말로 드물다는 거예요. 한국의 다양성 영화들, 독립 영화들 한번 쭉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이상한 게 자본이 어떤 거 찍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다양성 영화니까, 말 그대로 다양성 영화니까 어떤 주제나 메시지를 꼭 넣으라고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보다 보면 진짜 이상하게 이 다양성 영화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예요. 한국 사회의 부당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인물이 주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런 주인공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조명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곤 해요.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예술인들이 사회적인 책무를 잊지 않는다는 건 아주 좋고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은유가 되질 않고 있어요. 이게 영화라면 정말 일단은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진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영화라고 생각하고 볼 이유가 있을까? 거의 뉴스 보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걸 보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두 번째 공통점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화에 자꾸 위약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영화가, 다양성 영화들이 자꾸 사회의 부조리를 조명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회의 부조리를 영화 안에서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약적인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약적인 인물이라는 게 이 상업 영화에 나오는 매력적인 악당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통 상업 영화에 매력적인 악당이 나오면 주인공이 그 악당에 시원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비현실적이라도 일단 그게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독립 영화들은 주인공들이 그런 위약적인 인물들한테 진짜 무기력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아주 너무 현실적인 장면들이 영화 안에 그대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들의 목적은 사회의 부조리를 조명하고 고발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이 관객들 마음이 너무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현실에서 겪는 문제도 똑같이 답답한데 기껏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영화 안에서까지 그 답답함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볍게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인도를 이제 유도를 해주는 게 진짜 현실적인 방법인데,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요즘 다양성 영화들, 독립 영화들은 그냥 진짜 머리끄댕이 잡아 당겨가지고 이거 이 사회 부조리를 봐라 하고 이제 진짜 머리끄댕이 잡아서 눈앞에다 갖다 보여줘 버리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주말에 이 영화를 보고 피로를 풀려다가도 오히려 더 피곤해져가지고 점점 더 이런 영화들을 기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만 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좀 부러웠던 게 정말 자본주의의 끝판왕 영화인데도 결국에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인간 개개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누구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진짜 작품의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걸핏 보기에는 진짜 사소한 메시지일 수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일단 그런 사소한 메시지라도 제발 좀 제대로 전달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한국의 독립영화에서 보는 진짜 마지막 공통점은 이거예요. 보편적인 관점에서 삶을 조망하게 해주는 영화가 없다라는 거. 영화는 진짜 대중예술입니다, 일단은. 그러려면 남녀노소가 함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나 연출도를 거기에 담아도 일단 보는 사람들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한국 독립영화 특유의 특유의 톤과 뭐 약간 이야기의 관성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을 때 거기에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일단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대자본에 의해서 침범받는다고 여론을 형성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상영관이 없어서 내가 다양한 영화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어서 내가 안 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못 보도록 법으로 니들 강제하지 마라 라는 지금의 반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물론 전 국가 차원에서 한국 영화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근데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민망한 지경까지 와 버렸다라는 거죠. 밀어줘야 할 명분이 없는 영화들 밀어준답시고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영화들을 볼 기회를 놓치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국 영화 생태계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내가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나의 주말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 영화를 지켜주는 디테일한 정책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동시에 그렇게 힘들어서 지켜줄 필요가 느껴질 만한 영화들도 진짜 말이 나와야 그런 정책의 정당성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 영화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반대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근데 문제는 지켜줄 만한 영화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